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강고등학교 2021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안 하고 2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는 2 CA인데 뭐 AC라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곱셈 공식의 그 기본 중에 하나죠. 그럼 뭐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면 우리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얘가 지금 우리가 정답 이거죠. 답이라고 쓴 거는 얘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9 거기다 마이너스 2배니까 이거 정답은 5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은근 틀리신 학생이 많은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루트 마이너스 16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5 9y 그 다음에 2번 루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i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5 플러스 2i 5 마이너스 2i 21 그 다음에 2 플러스 3i 1 플러스 i의 제곱 2i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가 아실까? 우리가 중3 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루트 6 이렇게 쓰죠. 그치? 그럼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는 루트 안에 있는 수 곱해서 루트 이렇게 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는데 이 루트 마이너스 15의 의미는 루트 15i라고 쓰겠죠. 이 i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내가 말했어요.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5니까 루트 1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얘가 i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 루트 마이너스 16 루트 마이너스 25를 먼저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냐면 얘들아 루트 16i 더하기 루트 25i라고 생각하면 루트 16은 4고 얘 루트 25는 5니까 얘를 9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맞는 거죠. 얘는 통과, 1번 통과. 그러면 2번은 루트 8i 마이너스 루트 2i 얘는 루트 그냥 2i라고 썼는데 루트 8은 2루트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냥 루트 2니까 계산해보면 루트 2i 되겠죠. 그럼 됐죠. 2번도 통과.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켤레복수수의 곱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켤레복수수의 곱인데 얘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해봐도 되고 알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거 하면은 이게 29죠. 선생님 이거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5 플러스 2i 5 마이너스 2i를 써보면 얘를 일일이 좀 해도 되나? 얘를 내가 일일이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5랑 곱하면 25 그 다음에 5랑 마이너스 2i랑 하면 마이너스 10i 그 다음에 얘랑 하면 플러스 10i 그 다음에 이거랑 하면 잘 봐봐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그리고 i랑 곱하면 i 제곱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i는 뭐였죠?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i 제곱인데 루트 마이너스 1 제곱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i랑 플러스 10i 없어지니까 29라고 체크 가능한 거죠. 근데 정답은 3번이죠. 왜? 21로 썼으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뭔 소리예요? 얘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복수수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 편례복수수의 곱이거든요. 편례복수수라는 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씩 전개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i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bi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i제곱 되는데 이 i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것처럼.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ABI랑 플러스 ABI는 사라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는데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이렇게 남지만 얘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얘가 A가 아까 뭐였냐면 실수부였죠. 실수 부분. 우리가 복수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뉜다고 했는데 이게 실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건 허수 부분이고 I 앞에 있는 숫자가. 그러면 얘를 한글로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그래서 얘를 5가 실수부니까 실수부 제곱하면 25. 더하기 허수 부분이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니까 25 더하기 4에서 29.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은 천천히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4번. 4번도 틀린 학생들이 은근 있는데 4번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그 근의 판별인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에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질 때 그때 실수 k의 범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는 건 근의 공식을 살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세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랑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랑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세 가지. 그렇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루트 앞에 뿔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3, 4, 5, 6, 7, 8, 90 뭐 이런 숫자라면 얘는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가 0이고 이게 0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서로 중복된 근이죠. 그러면 중근. 중복된 그 근의 줄임말이 중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고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인데 서로는 얘가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어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어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보자마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구나. 근데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5번. 2차 방정식이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여기다 두 근의 합 이게 a고 두 근의 곱 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a라고 했으니까 걔가 5분의 6이고 b는 곱이라 했으니까 걔가 5분의 9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5. 그럼 약분하면 정답은 3.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 최대최소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이 계신데 어머나 최대최소를 많이 틀렸는데 최대최소 얘는 어떻게 푸냐면 6번 최대최소 문제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x는 0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 이걸 때 최대값 m 최소값 이거 값을 구할 때 m 곱하기 m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최대최소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좀 열심히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린다는 게 뭐냐면 x축과 y축도 다 그리고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도 다 찍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봐. 최대최소 문제는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만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은 개형만 그리면 돼요. 개형이란 게 뭐냐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체크만 하면 되는데 지금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죠. 왜? x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꼭점을 조사해보면 꼭점은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여기 꼭점의 x좌표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꼭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걸 체크했으니까 0과 2는 어느 쯤에 있냐면 2분의 1보다 옆에 이렇게 바로 있고 2는 봐봐 2분의 1보다 0 옆에 있고 그러니까 2는 2분의 1보다 상대적으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2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봐줘야 될 게 이 문제상에서는 이 그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그림 여기 노란색 부분 필요 없는데 범위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워줘도 되는 거예요. 범위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체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는 x가 2일 때 최대죠. 여기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y값을 의미하는데 y값은 이 세로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게 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낮은 이 y값은 최소값이 되겠죠. 지금 됐습니까? 그럼 x가 2일 때 최대값이고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8-4 플러스 1.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5 이렇게 되겠네. 5. 그 다음에 2분의 1 넣어서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해보면 얘는 최소값은 2분의 1, 최대값은 5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5, 4번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얘도 어렵지 않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은 약간 좀 이게 제가 알려드릴 때 정답을 잘못 체크해서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근이 일단 2 플러스 i래요. 근데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3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켤레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2-i라는 걸 알고 다른 하나 모르니까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a에 대한 정보고 똑바로 쓸까요? 둘곱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b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곱. 그냥 곱은 마이너스 5인데 그냥 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하나의 근. 그러면 얘 곱해보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죠.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곱하기 m 하면 얘가 5죠. 왜냐면 그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개념은 지금 조금 이게 문제풀이니까 개념은 제가 개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또 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거 공식을 이거 안다는 전제에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5 이렇게 되고 5m은 5니까 따라서 하나의 근은 1이 되겠네. 아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근이 1이네. 아 그러면 이 m값은 1이네. 1 이렇게. 그러면 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얘 더해보면 합을 다 더해보면 5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a래. 그럼 따라서 얘는 a는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죠.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체크가 되겠지. 둘 곱하면 얘랑 두 개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그럼 2i랑 2 마이너스 i랑 곱하면 이게 5 더하기 2 플러스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 걔가 뭐냐면 이게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i랑 마이너스 i 사라지니까 b는 뭐야? 9 이렇게. b는 9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a랑 b랑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5. 제가 이거를 5번이라고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맞았다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좋습니다. 8번. 8번은 어떻게 하냐면 8번도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학 중심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날걸? fx 더하기 gx를 이게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3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f의 x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은 얘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는 fx 곱하기 g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존재할 거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얘를 a라고 할 거예요. 이 나머지를 구하래, a를.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제가 검산식을 좀 써봤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f-3 더하기 g-3 얘는 3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얘는 날아가잖아. 0 되니까. 그럼 우변에는 그냥 3만 남을 거잖아.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도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f-3의 세제곱 더하기 g-3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 0 넣으면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F-3, G-3은 우리가 말하는 A겠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려야 되냐면 세제곱의 인수분해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세제곱의 인수분해를 제가 해보면 여기 있는 F-3의 세제곱 더하기 G-3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걸? F-3 더하기 G-3 그 다음에 우리는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F-3 G-3 얘가 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F-3, G-3은 3이잖아. 그럼 여기다 3을 우선 넣어보자고. 3 이렇게 되겠네.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의 식을 변형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변형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써볼까? 일단은 여기 밖에 3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안에는 F-3 더하기 G-3의 제곱 마이너스 3 F-3 G-3 이렇게 돼서 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여기 안에 있는 이 괄호를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쵸? 그러면 F-3 더하기 G-3은 뭐야 이게? 3이었잖아. 그런데 얘를 제곱하니까 여기선 9가 되겠네. 9. 그러면 우리는 3배의 9-3 F-3인데 양배를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얘는 괄호가 사라지면서 3은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우변은 0이고.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9는 3의 F-3 곱하기 G-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 곱하면 3. 그래서 정답은 3이기 때문에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셨을라나?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어떻게 푸냐면 9번은 조금 조립제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얘는 약간 좀 센스가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안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푸냐면 얘를 좀 스마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스마트? 사실 스마트라기보다는 그냥 눈썰미죠. 해보겠습니다. 9번 보면 px는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p, qx 이런 식으로 될 때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 다음, 그러니까 3차 이상부터는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조립제법을 우리가 해보면 1 넣었을 때 0이 되거든요. x에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요. x에 1 넣어보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가 0이 된다고 지금. 그러면 니은자 그린 다음에 조립제법 가능한 부분이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쓸 수가 있는 거냐면 x-1 해놓고 그 다음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조립제법을 해보면 a랑 b를 둘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a인지 마이너스 1이 b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두 개 나온 거 더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1 넣었을 때도 여기다 해보니까 안 되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봐봐. 보기를 봐봐. 마이너스 1, 2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3번에 0, 4번에 2분의 1, 5번에 1. 이게 객관식일 때만 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A랑 B랑 더해서 이 값 5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값이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B는 뭐 나와야 돼? B가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B는 0 나와야지 A랑 B랑 더해서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0이 나온다는 사실은 얘가 X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데 그럼 모든 항에 다 X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항엔 X가 없으니까 얘는 뭐야?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얘는 탈락.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면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B는 2분의 1일 때 얘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1 해놓고 이렇게 qx라고 돼 있으면 이 답이 맞는 답이라고요. 그러면 니은자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해보면 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우리가 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2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뭐 1, 마이너스 2, 1, 그럼 0. 됐네. 따라서 x-1, x 플러스 2분의 1, q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중근을 갖는다잖아요, 여러분. 중근을 가지면 너네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첫 번째로 완전 제곱식이구나라는 생각과 두 번째 같은 뜻으로 판별식 d는 0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돼. 10번에 보면 a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가 중근 p를 갖는다. 그때 우리가 a 곱하기 p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판별식 d는 0이죠. 판별식 d는 0. 해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하면 얘가 0. 따라서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2aa 3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2a 플러스 3 그다음에 a 마이너스 3 0.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인데 아마 여기서 a가 양수래요. 양수. 문제에 써 있습니다. a가 양수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럼 a가 양의 상수다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3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a가 3이구나. 그러면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우리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그럼 양변에 3분의 1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죠. 그러면 중근 x는 1을 갖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값이 p죠. 그러면 p 곱하기 a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이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다들 잘 푸셨는데 어떻게 푸냐면 얘는 중학교 때도 얘가 조금 나왔던 문제인데 얘를 또 풀어보면 11번. 현안의 x제곱의 개수가 1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현안은 x의 개수 잘못 보고 두근 마이너스 3과 4를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친구는 상수항 잘못 보고 두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외우면 돼.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a랑 b를 구해서 얘 올바른 두근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얘랑 얘를 세팅을 해놓으면 a랑 b만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던 인수분해를 하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안은 x제곱 ax 플러스 b 이건데 여기서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나머지는 괜찮다는 거죠. 잘못 본 거 외에는 괜찮다는 거니까 얘 잘못 본 거죠. x의 개수. 그 다음에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중에서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b를 잘못 봤다는 소리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잘 본 것만 찾으면 되는데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고 b는 뭐냐면 두근의 곱이죠. 그러면 두근의 곱을 해보면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알 수가 있고 얘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는 일단 계산해보면 2인데 a가 마이너스 2겠죠. 됐죠?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이 잘 본 것들만 조합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래 올바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 써보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12번
지면에로부터 봐봐요. 12번도 여러 거 이거 틀리신 분이 계신데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뭐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의 지면으로의 공의 높이랑 y랑 t의 관계래. 그러면 얘들아 위에 거는 그렇게 심도 있게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런 문제는 식 나온 부분만 잘 보면 돼. 식 나온 부분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t제곱 y는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을 때 그때 A초, 시작을 A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 B 밑으로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 시간과 가장 높아졌을 때 높이를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죠.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말이 활용이지 그냥 쉽습니다. 얘는 지금 2차 함수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여러분? 2차 함수 문제 풀 때 봤는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먼저 그리라고 했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왜? t의 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점의 좌표를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3일 때 그러니까 3초 후의 높이에 최대로 높아진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6 더하기 72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2 마이너스 36을 계산해보면 6 대놓고 여기 7 그러면 4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6이 아니라 높이가 46이고 그러면 높이가 46m 그러니까 3초 후에 높이가 46이 최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A고 저걸 B라고 계산해보면 정답은 49,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13번. 13번에 보면 이 오메가라는 건데 이 오메가도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되죠. 내신에서. 그럼 13번에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0 여기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리고 오메가 바 이렇게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얘를 갖고 있는 성질이 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죠. 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됐죠.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인데 여기서 실근 1이 발생했고 나머지 두 군데서 오메가에 오메가 바 두 개의 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다 오메가를 넣었을 때 성립되는 거죠. 자, 얘가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오메가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러니까 오메가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세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질도 있긴 한데 우선 세 번째 성질만 갖고도 문제를 푸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먼저 통분을 해보면 분수의 계산은 통분이죠. 두 개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여기다 얘를 곱하면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그러면 얘를 조금만 계산해보면 위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마이너스로 끌어냈으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세 번째 거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밑에는 1, 마이너스니까 1, 1 그러면 얘도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겠죠? 14번. 14번은 또 어떻게 푸냐면 14번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제곱 얘 여기서 x제곱의 개수. 그럼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1 플러스 x제곱에서 세제곱까지로 할까?
플러스 x 세제곱. 만약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여기서 x 제곱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x 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면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1이랑 x 제곱이랑 여기 있는 x랑 x 제곱이랑 여기 있는 x 제곱이랑 1이랑 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용한 그 항들은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까지만 사용했고 그거가 그러니까 x 제곱이 넘어가 버리는 거는 그냥 무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x 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x 제곱의 개수가 넘어간 거는 무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x 세제곱이랑 x 4제곱은 무시하겠죠. 왜? 아무리 곱해보고 아무리 전개해봤자 x 제곱이 이미 혼자 있을 때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넘어갔으니까 절대로 x 제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간단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면 여러분 1 플러스 x 제곱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막막한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었냐? 2개씩 짝지어서 전개했어. 2개씩. 어차피 이 2개를 전개한 거랑 이 2개를 전개한 거랑 모양이 같기 때문에 전개의 값이 똑같겠죠. 그러면 하나씩 전개해보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1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더하기 x4제곱 되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의 배열이 똑같으니까 1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더하기 x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데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x세제곱이랑 x4제곱은 어차피 넘어가 버렸으니까 관련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끼리만 해보면 1이랑 3x제곱이랑 2랑 2x제곱이랑 1이랑 3x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x제곱이랑 이거랑 하면 3 여기서는 3의 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x랑 하면 4의 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x제곱이랑 1이랑 하면 x제곱이니까 정답은 10x제곱.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0이라고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렵지 않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15번) 15번에 보면 fn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거기에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거기에 2n제곱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우리는 f1부터 여러분 f2 있고 f50까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이 많이 안 됐으니까 노출이 많이 안 됐다는 건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마 문제에서 설마 여러분 설마 1n에다가 1 넣고 50 넣고 다 더하라고 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만 풀다가 우리가 그 내신 시험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면 이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올 때 먼저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거. 분모의 실수화. 내가 분모의 실수화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를 각각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거죠. 분모의 실수하는 방법은 뭐였죠? 분모의 켤레복수수를 곱하는 거였죠. 자, 그럼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분모의 실수화를 해보면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켤레복수수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는 거죠. 분모의 켤레복수수를. 그럼 얘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하면 2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2i죠.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i. 얘가 뜻하는 게 마이너스 i구나. 그러면 fn을 내가 여기다 새로 하나 써볼 텐데
FN을 새로 하나 써볼 텐데 걔는 일단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를 내가 한번 편례복수수를 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의 실수화해보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 곱하고 여기도 1 플러스 i를 곱하면 여기도 2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해보면 2i가 나옵니다. 약분하면 i죠.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i의 그 다음 2n제곱이겠네. 그럼 우리는 fn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잠시 지우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i의 똑바로 좀 쓰고 싶은데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냥 i죠. i의 2n제곱 i의 2n제곱 이렇게 좀 해놓고 시작을 좀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1부터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규칙성이 발견돼 얘들아.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조금씩 해보면 규칙성이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n에다가 내가 1부터 넣어보면 F1이라는 값은 여기다 읽으면 마이너스 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2 넣어보면 F2 이렇게 쓰겠습니다. n 대신에 2 넣어보면 i 제곱이죠. 왜?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니까 없어지고 i 제곱.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i의 4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f 대신 3 넣어보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i의 6제곱. 근데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i의 세제곱 여러분 i의 세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i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i로 바뀌고요. i의 4제곱이 1이죠. 근데 i의 4제곱이 1인데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인데 얘가 1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i의 제곱만 났는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F4 n 대신에 4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i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4 넣으면 플러스 i의 8제곱. 근데 얘는 1 더하기 1이라서 이게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F의 5를 봐보면 마이너스 i의 5제곱 더하기 i의 10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i 5제곱 더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왜 i의 8제곱은 1이니까. 왜 i의 4제곱 1, i의 8제곱 1, i의 12제곱 1. 그러니까 i의 4배수 제곱은 1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처음 거랑 똑같네. 그러면 F6도 두 번째 거 똑같고 F3도 세 번째 거 똑같고 F4는 네 번째, F8은 네 번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 7, 8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갈수록 계속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i가 지금 이렇게 뭐야? F가 네 묶음씩. 그러니까 F가 네 묶음씩 지금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해보면 다 계산해보면 네 묶음씩 더했을 때 값은 0이 나오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1부터 50까지인데 총 네 묶음이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4로 나누면.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것들은 뭐가 남냐면 49, 그러니까 F49랑 F50이 남아. 그럼 여기다가 49, 50 넣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2개가 남으면 앞에서도 2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F1 더하기 F2 더하기 F49 F50인데 우리는 방금 말했듯이 이 얘네들이 다 0이고 이 2개만 남는다고 했는데 이 2개가 정답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뒤에서 묶으면 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날아가고 앞에 2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계산값이 만약에 이게 선생님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직접. F49 더하기 F50이랑 F1 더하기 F2랑 값이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네. 그럼 여기다가 넣은 걸 구했잖아. F1 더하기 F2. 그럼 2개를 더하면 되겠네. F1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0이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16번에 보면은 2,
2차 다항식 px, qx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 px 더하기 qx는 4입니다, 여러분. 나. px 세제곱 더하기 qx 세제곱은 12의 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래. 자, 여기다 쓸까요? px의 최고차 항의 개수 양수 이걸 때 우리는 p2 더하기 q1 값을 구하라. 아, 그럼 얘는 px랑 qx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세제곱 3.3자, 그러니까 세제곱 이렇게 보면은 문자로 되어 있건 식으로 되어 있건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여러분 px 더하기 qx, 거기다가 잘 봐봐. px 이렇게 쓸까 일단? px 제곱 더하기 qx 제곱 마이너스 px qx, 얘가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얘가 뭐냐면 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px 더하기 qx는 뭐라고 했냐면 4지. 이게 4야. 그치? 그런데 여기다 써보면, 내가 여기다 좀 써주면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플러스 16인데 양변을 4로 나누면 여기서 얘가 날라가. 안녕. 여기 4. 그러면 4로 약분하면 이게 3, 6, 3, 4, 3, 6,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됐어.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생각하면 px 더하기 qx 제곱 마이너스 2px qx인데 마이너스 px qx 이미 있으니까 3px q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값이 이거야. 근데 얘를 제곱해보면 얘가 16이야. 4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16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16 이렇게. 그래놓고 봤을 때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px qx는 3x 4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변을 자 3으로도 약분시키면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양변을 다 3으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내 말은 px 곱하기 qx가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지금 다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인수분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약분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조립제법 자 여기서 x 대신에 1 넣으면 여러분 0 되죠. 그럼 여기다 니은자로 제가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그럼 조립제법 해보면 여러분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면 0이죠. 아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 0을 왜 썼냐면 x 4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1 x 세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2 x 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x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나 쓴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2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되네. 그럼 여기다가 덧붙여서 마이너스 2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0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된 거네. 어떤 것까지 됐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됐잖아. 그래놓고 봤을 때 얘는 또 조립제법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얘는 더 이상. 그러면 여기서 이게 px거나 이게 qx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자 얘를 전개해보면 1차를 전개해보면 여러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만약에 두 개가 하나가 px 하나가 qx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만 조절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옮겨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써놓고 봤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가 됐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px, qx일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근데 px는 어쨌든 간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px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럼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q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아 그러면 저는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q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p2 걔는 뭐야? 8 그 다음에 q1 걔는 뭐야? 0 그래서 p2 더하기 q1은 정답은 4번에서 8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지금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막상 들어보니까 좀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게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푸는 건데 문자가 여러 개라서 복잡한데 천천히 우리가 그 눈을 기르면 돼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다 된다. 하다 보면 다 된다. 해볼게. 1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5x-1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두근을 알파랑 감마라고 했을 때 5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할 때 a 더하기 2분의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여러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알파 감마는 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5개. 그러니까 총 여러분 식이 5개가 있어요. 지금 식이 5개. 근데 식이 5개면 우리가 마음을 놔도 되죠. 왜냐면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일치하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알파, 베타, a, 그 다음에 b, 감마. 5개잖아. 그럼 어떻게 푸냐? 저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감마를 빼볼게. 두 개를 뺀다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a라고 쓰고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인데 두 개 빼면 알파 날라가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5 이렇게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5 그러면 두 개를 빼서 첫 번째로 찾아낸 게 뭐야? 5 그러면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5알파는 5니까 알파 찾았네. 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a, b 이렇게 문제 우리가 찾는 거를 썼을 때 알파는 무조건 일단 1입니다. 그럼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베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아 베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착안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넣어보면 1 마이너스니까 0이죠. 그럼 0 마이너스 a 플러스 5. 그러니까 0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이항시키면 a는 뭐야? 5. 아 a가 5구나. a 5 찾았네. 그럼 a가 5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1이죠. 1 더하기 감마. 1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를 이항시키면 감마는 뭐야? 마이너스 6. 아 감마가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놓고 봤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제 알파가 1이고 감마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6. 아 그럼 b 마이너스 6이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겁니다. a 더하기 2분의 b. 그러면 5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정답은 2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2,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8번. 18번도 얘도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18번.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8p 마이너스 3은 0일 때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세요. 일단 첫 번째,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번째,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의 3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말은 뭔지 알 것 같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나가 그럼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소리네. 그때 실수 P를 구하라고. 그럼 제가 양수인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3알파는 여러분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수인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 음수인근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는 제가 양수라고 이미 문제상에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스스로.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럴 때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겠냐면 자,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양수인근의 음수인근의 3배, 양수인근의 음수인근의 3배 절대값이. 그래놓고서 근과 계수에 가는 게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알파.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 걔가 마이너스 2p. 그럼 알파는 뭐가 돼? p. 아, 알파는 p구나. 그 다음에 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8p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지금 p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대신에 p를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p 제곱은 8p 마이너스 3. 그럼 이항시키면 3p 제곱 플러스 8p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는 0.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3p, p, 3,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3p 마이너스 1,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p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알파를 제가 뭐라고 해놨죠? 양수. 알파는 양수인데 지금 알파랑 p랑 같다고 했죠. 그러면 p도 양수.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19번을 좀 봐봅시다. 19번. 야, 19번. 19번. 최고 차이 계수가 A.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그런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그런 2차 함수 있다.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분의 15a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가조건 마이너스 3부터 x가 3일 때 fx의 최소값 마이너스 16. 그럼 나 y는 6ax 마이너스 2와 fx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 x좌표 1, 3이래. 얘들아 잘 봐. 내가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 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이쪽으로. 봐봐. 우선 너네들이 이 상황을 이해되지. fx는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체크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리고 y는 6ax인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거든. 6a가 양수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되고 있어 지금. 그때 여기에 지금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x좌표가 1과 3이래. 여기가 1이고 이게 3이래.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x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내가 설명하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떠한 2차 함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중에 y는 뭐랄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봐봐 얘들아.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두 개의 교점은 x는 1 또는 4지. 그러면 두 개의 교점, 얘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x 마이너스 1은 이러한 직선인데 두 개의 교점이 1이고 여기가 4라는 소리야 지금 그림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원래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꼬아서 뒤에서부터 낸 거지. 결론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자, 원래는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를 연립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는 교점을 알려주고 fx를 추론하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정을 기억하는 거야. 잘 봐. 두 개 연립할 때 어떻게 연립한 거냐면 내가 대입법으로 연립한 거. 대입법. 연립방정식에는 가간법과 대입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입법으로 한 거죠. y에서.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x-1 그러니까 y는 이거니까 여기 y에다가 x-1 대입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되잖아. x-1은 이렇게.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자 최고차항의 변화가 있어 없어? 최고차항이라는 거 2차, 1차. 2차랑 1차랑 연립하면 최고차항의 변화는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갖고 올 거야. 자 이거 여기다가 내가 안 지우고 두면 얘는 y는 fx야. 그럼 얘는 y는 6ax-2야.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자 연립해서 그 방식 그대로 대입법으로 하겠어. 자 여기다가 식을 써주면 fx는 6ax-2지. 그럼 이 과정과 지금 이 과정이 일치하지. 이해돼? 지금? 좋았어. 그 다음에 6ax-2를 이항시키면 fx는 마이너스 6a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줄과 이 두 번째 줄이 일치해. 근데 fx를 지금 모르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식은 2차 방정식이 됐지? 그럼 fx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을 쓴 이 근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돼 있지.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번째 과정이 생략돼 있지. 일단 네모칸으로 칠게. 그런데 그 교점의 좌표가 1과 3이라는 건 교점의 좌표가 1과 4라는 건 여기에 교점의 좌표라는 건 근을 알려준 거야. 근을. 그러면 자 여기 네 번째에서 알려준 건 x는 1 또는 3이라고 알려준 건데 우리는 이 근을 통해서 여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 근이 1 또는 3이라는 건 여기 가운데 들어갈 여기 세 번째 칸에 들어갈 게 x-1, x-3은 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야 근이 1, 근이 3 나오잖아.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2차랑 1차랑 뺐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뭘 따르게 돼 있냐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르게 돼 있지. 근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a.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찾은 거야. a의 x-1, x-3. 자, 근데 이거랑 이 식이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걸 계산하면 여기 두 번째 걸 계산하면 얘들아 이거 세 번째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를 같다고 둬봐. 봐봐. 이걸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거 계산했을 때 지금 세 번째 게 됐잖아. 그러면 이거랑 같다고 두면 끝났어. 자, fx-6ax 플러스 2는 a의 x-1, x-3 이렇게 같다고 두는 거잖아. 이 두 번째 걸 계산했을 때 세 번째 게 됐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나는 지금 fx를 찾고 싶다니까? 그럼 fx를 찾고 싶으니까 여기 계산하기 전인 1차 함수를 여기로 이항시켜주면 fx는 a의 x-1, x-3 더하기 6ax 플러스 2 아니 마이너스 2 죄송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되는 부분이잖아. 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 이해가 되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우리는 fx 찾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낸 거지. 이게 fx구나. 지금 됐지 이해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점이 나온다. 교점 나온다? 그러면 이 과정, 원래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 과정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최고차항 개수를 여기다 쓰고 교점의 x좌표가 1이고 3이면 x-1, x-3.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우변으로 이항하기 때문에 더하기 직선식. 뭐라고? 교점 그리고 더하기 직선식.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과정을 너네들이 정말로 기억을 잘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게 y는 fx고 얘들아 얘를 y는 gx라고 내가 일반화 시킬게. 그리고 여기에 교점이 각각 이 교점이 알파가 이 교점이 베타면
fx를 작성할 때 이렇게 쓴다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m이라고 할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m인 그러한 2차 함수일 때 m에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직선식 이렇게 쓴단 말이야. gx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1과 3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 x-1, x-3 더하기 직선식 이렇게 쓴다고.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좀 활용을 좀 너네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연습을 해서. 자, 그럼 문제를 계속 가보면 얘를 전개해보면 여러분 얘를 전개를 해보면 fx가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얘를 전개해볼게요. 자, fx 해놓고 전개를 해보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6a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라고 전개가 가능한 부분이지. 됐지? 그래놓고 봤을 때 얘를 왜 전개했냐면 자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꼭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얘들아 근데 x좌표가 1과 3이 맞니? 갑자기 뭔가 섬뜩하다? 마이너스 1가 3이야. 근데 방법은 알겠지. 마이너스를 미안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방법은 똑같아.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더하기 직선식 6ax 마이너스 2 그럼 전개해보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6ax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좋아. 잘했어.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꼭점의 좌표를 조사해보면 꼭점은 마이너스 2 a분의 b를 하면 x제곱의 개수도 a가 있고 x개수도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지금 현재. 이해가 됐어 지금? 그래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잘 봐봐. 마이너스 3은 어디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거 맞아? 꼭점에 잡힌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3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3까지 마이너스 3과 3까지의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래 얘들아. 마이너스 16. 혹시 지금 잘했지?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지금 최소값 맞지?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최소값? 마이너스 3 여기 아니잖아. 잘못했잖아. 왜 이러니? 얘들아 이거잖아. 잘못했잖아. 봐봐. 마이너스니까 여기니까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에이 다 알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네. 그럼 이런 느낌이네. 직선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여기 3이네. 교점이 2개 이렇게 있네. 이런 느낌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네.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여러분 잘 봐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치? 좋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16이래.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을 대입하면 돼. 그럼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볼까?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해보면 7a, 그리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14지. 따라서 a는 뭐가 되냐면 2야. a가 2이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5a 값은 정답은 15,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됐지? 그 다음 20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일 때 한 허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 여러분 3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8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0의 값을 구하래. 잘 봐. 우리가 얘는 어떻게 푸냐면 우선 얘들아 x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을 조립제법이 된다?
x 대신에 1 넣으면 조리제법이 돼. 1 넣었을 때 조리제법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1 넣으면 1, 0, 2, 마이너스 3. 1, 1, 1, 1, 1, 2, 3, 3, 0. 그러면 저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지.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라고 바뀌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지.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이 발생되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에서 허근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알파가 발생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나눠볼게. 자, 집중해봐. 나누기. 진짜 나눈다고요? 3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8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0을 내가 진짜 나눌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3알파 제곱을 곱하면 3알파 제곱을 곱하면 3알파 4제곱 더하기 3알파 세제곱 더하기 9알파 제곱이지. 빼면 3알파 4제곱 3알파 4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0. 그다음 마이너스 2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 빼면 이게 7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검산식을 작성해보면 여러분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 곱하기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그다음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뭐라고 했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은 0이지. 그럼 얘가 0이잖아. 그럼 0 곱하기 지금 이건데 얘는 그럼 0이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정답은 7이야. 7만 남으니까.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야. 됐지? 좋아. 21번. 음. 21번 어떻게 하냐면 와우 5문제만 남았네. 복수수 Z는 A 플러스 BI. 문제에서 A랑 B는 0이 아닌 실수래. 0이 아님. 그때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 이거일 때 있는 대로 고르는 거죠. 기억. Z랑 Z반은 4분의 1보다 크다. 니은 Z 더하기 Z반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디귿. Z4제곱은 Z6제곱에 만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이렇게 되겠지.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우선적으로 나온 거 있냐? 문제에서.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 얘를 이용해보면 진짜 Z제곱 더하기 Z를 해보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A 플러스 BI 이게 Z인데 걔를 제곱하고 더하기 A 플러스 BI 이 값이 실수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진짜 해보는 거야. 제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I 더하기 A 플러스 BI 얘가 지금 뭐야? 실수.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I는 I끼리 그러니까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 허수부끼리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A 얘가 실수부죠. 더하기 허수부 2AB 더하기 B I 이 값이 실수가 나와야 된대. 얘들아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0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B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AB 플러스 B 2AB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일단 B는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니라니까 양변에 B분의 1을 곱하면 2A 플러스 1은 0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기나긴 이야기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고 푸세요라고 우리가 기나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고 세팅해보면 Z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보겠어. 켤레복수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야. 그게 4분의 1보다 크대. 자 실수부가 뭐야? 4분의 1 제곱하면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B제곱. 이게 4분의 1보다 클까? 지금 얘를 물어봤어. 자
B는 뭐야? 0이 아닌 실수. 그럼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그러면 4분의 1은 이미 있고 0보다 큰 걸 더했으니까 0보다 큰 거 맞지? 맞지? 4분의 1보다 큰 거. 그러면 기억은 참. 지금 이해가 됐지? 좋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니은. 자, 니은을 해보면 얘는 켤레복소수의 합이지. 그러면 실수부의 2배야. 그러니까 얘의 켤레복소수는 얘들아 Z반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I잖아. 이 두 개를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왜? BI랑 마이너스 BI는 서로 사라지니까. B를 몰라도 풀 수 있지. 그럼 니은 참.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 지금 디귿이 디귿이 지금 맞나 보자. 니은은 맞아. 그러면 여기서 Z-세제곱이 Z6제곱을 만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지. 그러면 나는 어차피 A랑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Z-세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야. Z-세제곱으로. 그럼 1은 Z-세제곱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얘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먼저 만족을 해.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데 그때 A랑 B를 각각 제곱하고 더했을 때 2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봐봐. 얘를 세제곱하면 1, 자 1은 Z-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 I의 세제곱, 얘를 해보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B 세제곱에 I 세제곱. 근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랑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B 세제곱 I.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BI인데 앞에 걸 한번 앞에다 곱하면 플러스 4분의 3BI, 뒤에 걸 뒤에다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게 1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봐봐.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2분의 3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허수북끼리 묶으면 여기 1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I끼리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 4분의 3B 마이너스 B 세제곱 I. 얘가 지금 0 이렇게 된 거지. 1을 이항시켰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계산값이 0이 나왔다는 건 동시에 0이어야 돼. 얘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를 먼저 조사를 해보면 저기 나오는 그 값은 조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해본다. 마이너스 8분의 B는 플러스 2분의 3B 제곱은 0이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를 이항시키면 2분의 3B 제곱은 8분의 9가 되겠지. 그러면 양변에 3분의 2를 곱하고 여기도 3분의 2를 곱하겠지. 그러면 얘가 약분되니까 B제곱은 뭐야? 4분의 3. 아, 여기서 나오는 B제곱은 4분의 3이네. 실제로 여기서 B제곱이 4분의 3이 나오지. 왜? 4분의 3B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이고 양변에 B로 나누면서 얘를 이항시키면 4분의 3은 B제곱.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그 B제곱의 값은 4분의 3이네. 근데 A는 4분의 제곱하면 A제곱은 4분의 1이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이야. 그래서 2가 아니라 1이라서 디귿이 안 되는 거야. 됐지? 지금 이해가? 좋았어. 그 다음에 22번 봐보자. 22번. 22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때 최고차의 계수가 얘들아 항의 1인 2차 함수. 그때 x는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때 fx 제곱 마이너스 2의 fx 마이너스 4는 0. 모든 실근의 합.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자, 어떻게 푸냐면 우선 우리가 fx를 찾을 수가 있어. 왜? 꼭정의 좌표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fx는 여러분 x-3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쌤, 근데 왜 이게 꼭정의 좌표를 알려준 거죠? 아이, 아래로 볼록이고.
최소값이 3일 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꼭점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거 모르면 어지럽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fx를 찾았어. 아,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나는 잘 봐. 직접 fx를 넣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게. fx 제곱 마이너스 2fx 더하기 1 마이너스 5는 0. 그럼 위아래 식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는 f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야. 그럼 f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라는 건 여기다가 fx를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의 제곱은 5.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 그러면 얘를 이항시키면 루트 5 맞아? 맞지? 루트 5? 또 잘못 풀라. 맞지? 맞아? 맞겠지? 맞을 거야? 맞아. 그러면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5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5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개에서 전부 다 실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개에서 전부 다 허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를 좀 해보면 판별식을 해보면 되겠지. 판별식 했을 때 b' 제곱 마이너스 ac 얘 했을 때 0보다 크지. 그리고 얘도 b'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얘도 0보다 크지. 그럼 두 개 다 실근이야. 그러면 여기 실근의 합은 6 여기 실근의 합도 6 그러면 그 6을 두 개 더하면 정답은 12.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지. 지금 이해가 됐지? 5번? 좋았어. 23번. 이제 세 문제가 나왔네. 좋다. 3번. 23번. 23번이 아주 좋은 문제지. 아주 고급 문제. 마이너스 6부터 x는 2일 때 여기서 정의된 2차 함수 fx가 f-5는 f-1 그리고 절대값 f-2 플러스 f-5는 0을 만족시킨대. 그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5일 때 우리는 f-2의 값이 뭘까요?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정보만을 갖고 fx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 잘 봐. 우선 너네들이 저 첫 줄 이거 f-5는 f-1 f-5는 f-1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꼭점의 x좌표 알려준 거야. 자, fx가 지금 현재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거 몰라. 근데 위로 볼록이건 아래로 볼록이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마이너스 5가 여기쯤에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쯤에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근데 그때 만족시키는 함수값이 같다는 건 2차 함수는 선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서로 같아. 2차 함수는 반으로 뽁 쪼개지는 선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x좌표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의 중점이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x좌표는 마이너스 3이야. y좌표는 모르니까 내가 그냥 대충 m이라고 하겠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얘 있지, 얘.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알려주고 있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 자, 봐. 2차 함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혹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라면 해서 내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겠어. 자, 우리가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이해했고 그 다음 여기서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래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 여기 지점이 있고 마이너스 5는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 그러면 봐봐 얘들아.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좀 생각하면 좋은데 자, 조금씩 해볼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마이너스 5도 f-5, f-2도 둘 다 밑에 있어. 그러면 f-5가 가리치는 값과 f-2가 가리키는 값이 둘 다 음수지.
그러면 하나의 음수의 절대값을 씌웠고 하나의 음수의 절대값을 안 씌웠는데 음수의 절대값 씌운 거랑 음수의 절대값 안 씌운 거랑 더했을 때 0 되는 경우는 없어. 없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0 안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0 안 되잖아. 절대 0 안 돼. 양수의 절대값 씌운 거랑 양수의 절대값 씌운 거랑 양수의 절대값 안 씌운 거랑 계산했을 때 0 되는 거 있냐? 없냐? 없지. 그러면 같은 놈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절대값 씌운 거에 0 되는 경우는 없다니까. 고민하지 마. 없다니까. 진짜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F-5는 양수고 F-1은 음수인데 양수 음수인데 여기다 음수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가 돼버리지. 그럼 없어. 그 다음에 이번에 X축이 둘 다 뭐야? 이렇게 둘 다 양수의 값을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의 값을 가리킨다면 F-5도 양수고 F-2도 양수인데 양수 해가지고 계산돼서 0 되는 거 없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형태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위로 볼록일 거야. 그럼 위로 볼록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즉 여기가 F-2 값을 가리키고 여기가 F-5 값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두 개 하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때 값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되잖아. 양수의 절대값이 어차피 양수고 양수 아닌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위로 블록인 거 알려준 거네. 그러면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fx를 우리가 조금 써보면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아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a고 꼭지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 좌표 모르니까 내가 m이라고 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놓고 봤을 때 지금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얘를 써보면 봐봐. F-의 절대값이랑 F-5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봐봐. F-1을 구해볼게. F-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A 플러스 M이지. F-5는 얘가 4A 플러스 M이야. 그러면 이 뜻이야. 여기가 자 집중해서 봐. 여기가 A 플러스 M이고 얘들아 여기가 4A 플러스 M 이 뜻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같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아 그럼 얘는 이 뜻이네. 4A 더하기 M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4A 마이너스 M은 A 플러스 M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뭐 다 이항시키면 5A 더하기 2M은 0이네. 그러면 첫 번째 식 하나가 완성됐지. 첫 번째 식 5A 더하기 2M은 0이라는 첫 번째 식이 완성된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찾냐면 얘를 통해 찾을 수 있겠지. 왜? 우리는 마이너스 6이 어딨냐면 여기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그다음 그냥 2. 그냥 2는 어딨냐면 여기 있겠지. 더 멀리. 왜냐면 이 마이너스 3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3이 딱 가운데 있잖아. 꼭점에 X좌표니까. 그 중에서 왼쪽으로 3칸,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5칸이잖아. 얘가 5칸 맞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6부터 2의 범위의 하나에서만 봐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X가 2일 때 최소값이 이때가 마이너스 45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자, 두 번째 식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식.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5라는 거니까 2를 넣으면 25A 플러스 M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45 이렇게.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45.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A랑 M을 다 구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2를 곱해볼게. 아니 여기다 그냥 5를 곱할게. 자, 한 다 연립하겠어. 자, 25A 플러스 10M 걔가 0. 그 다음에 25A 플러스 M 걔가 마이너스 45. 얘를 빼주면 9M은 45. 따라서 M은 뭐야? 5. 아 M이 5구나. M이 5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2지. 계산을 해보면 M은 5고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다 구했잖아. 아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 됐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2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라서 정답은 3. 그래서 정답은 3이지. 이거는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알면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노가다인데 이거 할 생각하니까 벌써 힘들다. 두 문제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노가다야. 근데 노가다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이거.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14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요. 여기서 한어근을 P로 갈 때 P 세제곱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 4제곱 마이너스 8 x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15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d는 0일 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d 더하기 d분의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d분의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그 다음에 d분의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그 다음에 d분의 베타 감마 델타 맞아? 델타 얘를 구하래 얘들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우선 d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d 구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 제곱 곱해서 부호 바꿨다. 뭐라고? 제곱 곱해서 부호 바꿨다. 그러면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여기서 왔다는 생각이 좀 들까?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은 0에서 왔지. 그럼 따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인 거에서부터 온 거야 저게.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들었으면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한어근이 P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P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소리지 여기다. 그러면 P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D가 마이너스 8이야. 아 D가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8 이렇게 D가 있는 거구나. 아 이 소리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8 D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을 끌어낼까? 마이너스 8분의 1에 자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이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값만 구하면 돼. 근데 얘는 노가다야. 어떻게 노가다냐면 잘 봐. 세근의 각각합이지. 세근의 각각합. 그럼 여기서 여기에 4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너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이렇게 델타. 그럼 얘를 다 전개했을 때 얘가 숨어 있어 여기 안에. 어떻게 숨어 있냐면 잘 봐 전개할게.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x 제곱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델타의 x 플러스 이거잖아 지금. 그치 이거지. 근데 잘 봐. 좀 천재처럼 해볼까? 이거 원래 다 전개하면 숨어 있거든? 전개하면 x의 개수가 얘가 숨어 있을 거야. x 개수? x 개수 맞을 거야. x 개수가 숨어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조금만 천재처럼 하면 잘 봐 얘들아. 내가 그때 하나 알려줬는데 무조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 하면 봐봐. 얘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는 얘가 마이너스 8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8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8.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상수함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봐봐. 알파 베타 감마 양배를 델타로 나누면 마이너스 델타분의 8인 거 이해되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인 거 이해가 돼?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응?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치?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거라 잘 봐봐. 이거잖아. 얘를 똑바로 써보면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델타분의 8 이 얘기라고 지금.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없는 게 뭐야? 감마분의 8.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야? 베타분의 8.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8.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이해 안 됐으면 천천히 다시 봐봐. 그러면 내 말은 지금 이 얘기다. 얘를 바꿔보면 이 얘기야. 여기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있고 얘는 마이너스 델타분의 8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8 마이너스 베타분의 8 마이너스 감마분의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야? 델타분의 8.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8을 밖으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이잖아 지금 내 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밖으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밖에 있으니까 계산하니까 1이고 여기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델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지. 그러면 두 개씩 짝지어봐. 얘네 두 개랑 이 두 개씩 짝지으면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얘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느낌이 잘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네. 내가 조금 스마트하게 해보려 했는데 스마트하게 못하네. 못한다 스마트하게. 진짜 그냥 할게. 미안해 얘들아. 그냥 할게. 잘 봐. 1차랑 관련 있으니까 1차 나온 것만 해볼게. 1차만 봐봐. 1차만 해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스마트하게 해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해야 되네. 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부터 1차끼리 하고 1차끼리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차끼리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x. 그 다음에 1차끼리 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얘가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잘 봐봐. x의 개수를 다 지우면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x의 개수를 다 지우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 감마 델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델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델타. 그럼 이게 마이너스 48이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48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맞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그치? 스마트하게 하려면 못했네. 미안해 얘들아. 그 다음에 25번 봐봐. 마지막 25번. 이게 수학 중심이라는 교재에 있는 건데 잘 봐. 25번. 어떻게 하냐면 좌표평면을 잘 그리고 여기서 A, B, C, Y는 X제곱 플러스 이럴 때 봐봐. 전 P가 얘들아 A, B인데 얘가 A에서 C까지 갈 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우선 내가 A 좌표, B 좌표, C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이 좌표의 Y절편에서 0,3이라 쓸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0이지. 근데 P의 좌표는 A, B인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P는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 그럼 P는 얘들아, B는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이 성립된다는 소리야. 그치? B는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이 성립되는 거지. 그럼 여기 B 대신에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최대값을 구할 건데 A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쌤 A의 범위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스몰 A는 라지 A에서부터 라지 C까지 왔다 갔다 거리니까 A가 뜻하는 건 지금 X좌표지. 스몰 A가 뜻하는 건데 스몰 A가 뜻하는 건 X좌표인데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밖에 못 돼.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소수령이니까. 됐어? 그럼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지. 그럼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3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어쨌든 간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6. 그래서 정답이 6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뭐 계산한 거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고생했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좀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계속 앞으로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니까 꼭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 꼭 연습해보고 이 시험지 자체로 너네들이 나처럼 해설 강의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줘. 얘들아 고생했어. 다음에 봐.